이렇게 첫 인사로 도서관에 관한 전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읽을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책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느티나무 도서관의 컬렉션은 그 귀하게 할애하는 독서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것 혹은 더 나은 어떤 만남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제안 드려 볼게요 하는 그런 일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도서관이 해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 주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느티나무 도서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거를 도서관이 찾은 거죠. 그걸 찾고 그것이 이용자들의 반응 속에서 확인이 됐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버스킹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분들하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하지? 예. 그런 거예요. 네. I met a man named Melchizedek. He was a good man, wandering lonely in the desert. 저는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컬렉션과 컬렉션 버스킹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간에 제가 버스킹을 하면서 겪었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크게 떠오르는 거는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거는 이제 전주에 갔을 때 전주에 마침 이제 독서대전에 며칠 동안을 참가했고 했는데 그때 묘하게 대학에서 교편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분도 계셨고 뭐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교사분들 다 만나 뵀어요.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아이들과 하고 뭔가 이렇게 교과서로는 접근되지 않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매력 있어 보이는 그런 책들을 누군가 안내해 준다면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곡을 연결해 줄 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며칠 뒤에 전주시청에서 저희가 전시를 며칠 동안 이어서 했는데 거기에 그 전주가 아니라 구암에서 그 교편을 잡으시는 중등 교사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평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셔서 독서대전에 갔던 마찬가지로 교사인 자기 친구가 꼭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런 분들. 수원은 다른 곳하고 정말 달랐어요. 도서관도 아니었고 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갔어요. 어디냐 하면 신도시 양조회라고 술을 만드는 아주 작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펍이에요. 청년분들이 모인 협동조합의 이름이고요. 협동조합의 대표분이 펍을 정식으로 오픈하는 것과 저희 버스킹 오픈 날을 딱 맞춰서 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마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 버스킹 처음 전시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시루떡을 준비했고 그분이 이제 그 일대에 다른 가게 주인분들한테 이제 다니면서 그 떡을 나눴는데 제가 그 자리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어디 오늘 문 열었어요? 거기 누구네 집 그 아들 친구인가 누가 들어왔다던데 바로 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만난 어떤 그 주인분은 바로 받자마자 잘라서 그 옆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거기서 쫓아갔는데 혹시 거기는 떡이 안 갔을까 봐.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거기를 따라가면서 그 동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잇대어서 살고 있는, 서로 의지해서 살고 있는 동네라는 거를 제가 경험했고, 버스킹이 시작되기 전에도 저희가 컬렉션을 준비하면서 여기는 마을에 관한
마을을 새로 혁신하는 혹은 뭐 마을의 공동체성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주제가 좋겠어 하고 그 주제를 이제 컬렉션을 준비를 해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서 그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공간,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고 사물을 보시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펍에서 그런 모습을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컬렉션을 앞으로 저한테는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훨씬 더 그 살이 입혀지고 뭔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거기 들어있는 제 개인적인 경험까지 거기에 이제 입혀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니까 제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싶잖아요. 마침 그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공간의 미래를 시민들한테 묻기 위해서 그 다양한 시민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도 이제 함께 그 컬렉션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자료를 더 찾다가 할망은 희망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80대, 90대가 되신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해서 모은 거예요. 그 쓰신 분은 아마 잠깐 보니까 30대이신데 본인은 방황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5년, 6년에 걸쳐서 그 할머니들의 그 생애를 구슬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면서 뭔가 자기도 새로운 인생의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시게 된 그런 배경이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젊은 세대가 그 앞에 과거의 흔적들을 스스로 발굴해 가면서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가는 그런 그 시도로 보였고, 뭔가 그게 마을에 관한 우리 이야기 속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기록 중에 아카이빙 작업을 제가 함께 한 것들을 넣고 그 할망은 희망을 함께 넣으면서 그러면서 타이틀을 내가 살아온 도시, 살아갈 도시, 그것이 그 공간을 여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을 여는 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작업하고도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됐다고 할까? 그랬죠. 예. 공릉동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 버스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터에서 일하는 그 사서분들의 고민은 저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여기 와서 뭐 책을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책도 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서관 사서라서 당연히. 이제 컬렉션 워크숍을 같이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들이 진로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라고 밖에는 고민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친구 관계도 고민이죠. 연애 감정은 왜요? 당연히 없겠어요. 연애하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당연히 고민일 거고, 부모님과 사이에서도 겪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실은 청소년기는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나타나는, 인생이 이건 뭐지? 생전 처음 인생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에 올리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친구들이 되게 현실의 압력 속에서 뭐 대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떠올리는 그 질문을 존중하면서도 너희 사실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잖니, 혹은 이런 얘기 친구들하고 함께 물어보고 싶잖아 하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인생 1회차인데, 그래서 그래 나도 중년 1회차 맞니? 하고 다시 용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고민도 뭐 도서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그리고 저희도 그 청소년 컬렉션을 했던 경험을 앞으로 저희 도서관에서도 계속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뭐 출발점이 생긴 것 같아요. 버스킹을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저희가 이 버스킹을 하게 된 것은 몇 분들의 참여와 꾸준한 지지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당신들이 하는 그런 컬렉션, 그런 도서관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진 분이 동지로 뜻을 이제 같이 해주셔서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도서문화재단 씨앗이라는 곳인데 도서관 문화를 일구는데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오던 곳이에요. 같은 열정을 가지고 경험을 쌓아온 그런 분들을 응원하는 데에도 아낌없이 지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이 버스킹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준비를 처음부터 그분들의 만남을 또 준비해주는 분들이 계시고 노사이드 랩이라는 문화기획팀, 문화창작자들의 모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팀하고 함께 작업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버스킹의 뭐 행사라든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갑자기 상당히 전문가 수준으로 함께 그 기획에 참여하게 된다 그럴까? 그분들이 가진 경험을 함께 이제 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즐거운 경험이었는데 버스킹이 거기서 만나는 시민들이나 저희 협력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멋진 경험을 줄 수 있는 게 되어 왔어요.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실 조금 초대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면서도 굉장히 떨렸지만 믿고 시작했고 그 미술관에 들어간 가구를 이제 처음 봤을 때 제 느낌은 굉장히 위화감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보니까 미술관이라는 것이 갖는 그 뭐라고 할까요? 미술관스러운 어떤 그 속에 잘 녹아들 수 있는 가구였더라고요. 다른 것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 책을 꽂고 방문하신 분들을 저희가 안내할 때는 그분들의 태도는 책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꺼내보고 그 옆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펼쳐보고 이런 게 모든 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이렇게 녹아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직접 기획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뒤늦게 발견하게도 되고 하는 그 여러 공간의 변신과 그 공간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들을 줄 수 있는지 하는 거를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버스킹을 통해서 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또 어떤 벽에 부닥쳐 있고 하는 것들을 저희 경험을 조금씩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가 서거나 이런 이 안에 갇혀 있고 책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만나면서 그래서 그 경험이 우리가 컬렉션을 만들거나 혹은 그걸 누구에게 건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억해 뒀다가 다른 분에게 그걸 또 전달해 줄 때나 그런데 다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혹은 생각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것들을 통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말을 서로 섞고 그 말이 통하는 언어를 발견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경험을 이해하고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뜻깊은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전 과정에서 모든 파트너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시민들 속에서 저한테는 그게 가장 커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기대한 것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이 아직 계획이 없지만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아마 이게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엄청 좋죠? 고마운 경험이죠.